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얘기 해볼 텐데 일단 간밤에 미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단연 또 엔비디아가 주축이 네. 됐고 시총 4조 달러. 네, 물론 종가로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터치한 게 진짜 아무도 기업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단독 이슈 같기도 하지만 워낙에 AI의 중심 축이기 때문에 AI 쪽으로 다시금 매기가 쏠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또 이슈긴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예. 네. 사실 뭐 엔비디아 독보적이긴 그렇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핵심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이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LA에서도 뭐 폭동도 일어나고. 네. 근데 이 이민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네.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이 AI 도입을 서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맞아요. 뭐 더 이상의 뭐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 관세를 제외하고 특히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력 문제, 사람을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씩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 이 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AI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AI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좋고 반대로 이 AI랑 약간이라도 거리가 있는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못 가거나 엔비디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같은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이 인력 문제가 AI의 미국 기업들의 AI 도입을 더 가속화시킨다. 요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사실 이렇게 아주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실적이 꾸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한 2년 네.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 그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그 블랙웰 막 이런 칩 했을 때만 해도 뭐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막 40배, 50배 막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20배 중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 의구심들이 있었지만 늘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에 비해서 어떤 현재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보니 사실은 중요한 테크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IT 기업들, 테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는 또는 비싸지 않은 이런 쪽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비싼데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의 도입을 더 서두르고 있고 거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브로드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팔런티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이 AI 도입을 기업들로 하여금 좀 등 떠민 측면도 있다. 좀 더 가속화하게 만든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실적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또 밸류도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말씀해 주신 그 딥시크 이후에 뭐 관세 충격 이런 걸로 충격을 출렁출렁 좀 받았다가 회복력이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네. 이건 테크 중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근데 테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두 축은 IT와 산업재입니다. 근데 산업재가 뭐가 좋냐?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전력 기계 같은 업체들이 또 주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AI라고 하고 이 전력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을 늘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쪽으로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민 정책 때문에 오히려 소비재 주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메리어트 같은 호텔 업체들, 네. 그리고 뭐 맥도날드 같은 이제 소비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체 고용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종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음식료 그 식당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뭐 메리어트와 같은 호텔 리조트 업체들, 그리고 또 이민자가 또 많이 이제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이제 주택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이상 밀려 있습니다. 전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미국은 뭐 관세 영향이 없냐? 근데 관세 영향 자체보다는 이 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에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가 좋지 않고 반면에 IT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금융주들의 주가는 또 괜찮고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관세에 굉장히 집중을 해 있는 상황인데 관세로 인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건 걱정은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표로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직은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민 정책이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물론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의 물건을 파는 저희 같은 수출 국가에서 훨씬 더 예민한 이슈인 것 같고 오히려 미국 자체에서는 사실은 전체 미국 경제에서 이 물건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소비재나 공산품 소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분의 1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이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전체 미국 시장의 어떤 뭐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지금 골치 아파하는 문제는 이민 정책이 아닌가라고 좀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언젠간 오를 텐데 아직은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아니야 요거 몇 개월 내로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 네. 때문에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셨거나 아니면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 측면으로는 이제 다 뭐 회복을 또 했고 역시 미국 증시 회복 탄력성 놀랍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시해야 될 정책들은 또 많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부터는 네. 이제 관세의 영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표들한테 드러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지가 우리가 꽤 꽤 됐어요. 됐죠. 근데 아직도 안 되고는 네.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괜히 투자 기회만 네. 놓쳤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시장에서 왜 타코 있잖아요. 타코. 이게 타코 때문인 거죠. 트럼프가 계속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또 관세 정책을 했다 또 유예하고 또 연장하고 근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세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물건을 계속해서 지금 빨리빨리 수입을 하고 소비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계속해서 축적해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물건 값도 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소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올리는 게 되게 예민한 이슈잖아요. 이게 한 번 올리면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세가 안정해졌잖아요. 계속 유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재 업체들이 물건 값을 못 올립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업체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사실은 이제 물건 값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관세 영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여름에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고 오히려 이제 그 전까지는 실적도 그렇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말만 많지 별로 이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연준 의원들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트럼프 정책 영향만 보고 지표들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관세를 올린 거는 거의 70년 만이거든요. 1930년대
그 대공황 전후로는 거의 이제 70년, 80년 만에 처음 올리는 거고, 사실 연초에 그 미국의 시조 관세율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확정된 관세율은 최소 10%라고 해도 최고 10%라고 해도 작년 말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생각은 그 상반기에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이연 효과, 탁고 때문에 여름 이후에 오히려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7, 8월 달에 시장은 약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여름에 오히려 예. 서머랠리가 아니라 좀 주춤할 가능성이 예, 있다. 네. 근데 그게 나오면 네. 오히려 연준의 입장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주식 시장이 쉬게 되면, 혹시라도 쉬게 되면 그때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4월에 이제 발표가 돼서 유예가 돼서 최근에 이제 유예 만료였는데 이제 다시 3주 정도 네. 8월 초까지로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정된 걸로 부과가 되면, 그러면 물가에 그게 영향이 있는지, 뭐 고용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지표들로는 언제쯤 그게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한 지표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장모님?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때 이제 드러나겠죠. 3분기에. 네. 그런 걸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여름에는 쉴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그게 진입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진입할 것인가를 보면 여전히 테크주가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테크보다는 네. 중국의 테크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는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아픈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연초에 잠깐 바짝하고 또 요즘 또 그 홍콩의 항생테크 같은 그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또 약간 쉬다 보니 여전히 이제 미국 테크 쪽에 좀 관심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미국의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 트럼프 정부에서 뭐 감세안도 하고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이건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R&D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제 이 R&D 예산을 줄이면 이게 한 3년에서 5년 길게 봤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네. 당장은 몰라도, 당장은 뭐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3년, 5년 뒤에는 반드시 이게 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좀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IT나 테크 쪽에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혁신 역량, 그리고 R&D 역량,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인 거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100을 만드는 능력이 중국이 최강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 최강이고, 중국 기업들은 그 유 하나를 100으로 만드는 역량이 최강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을 할 때 이제 그 기술력이 이제 배가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장벽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미국의 테크도 좋지만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갖고 있어야 사실은 그 밸런스가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테크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제 계속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은 아마도 미국 기업들을 추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5년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아마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뭐 엔비디아 좋습니다. 다 좋고 좋은데 뭐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 때문에 기술과 관련돼서 R&D가 조금씩 줄게 되면은 당장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조금 이런 그 중국의 어떤 추격에 있어서 이거를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는 미국의 테크라고 해서 다 같은 테크가 아니라 확실히 기술력이 있고 독점력이 있는 테크와 중국이 따라하면서 그 어떤 독점력이 좀 상쇄될 수 있는 희석될 수 있는 테크로 나눠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테크, 중국 테크를 조금 다 같이 갖고 가는 전략을 지금 제시해 주셨고 조금 중장기로 보면 오히려 중국의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테크, AI 안에서도 기업들이 좀 차별화가 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설명회 가면은 네. 물건 파는 테크는 좀 빼고 물건 파는 테크는 제외. 네, 네. 하드웨어 쪽은 좀 빼고 소프트웨어 쪽을 보자라는 어.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팔런티어 같은 회사, 그다음에 뭐 꼭 완전히 AI는 아니지만 뭐 넷플릭스나 뭐 스포티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M7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M7 내에서도 지금 주가가 좋은 업체들과 아닌 업체들이 갈리잖아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당 뭐 이래가지고 뭐 다른 이슈가 있죠. 좀 다른 네. 이슈가 있긴 네. 하지만 애플, 테슬라 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뭐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도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마트 온라인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다 보니까 다른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근데 물건 팔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메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중에서도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게 어떤 기술의 어떤 축이나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테크 내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데 약간 그런 클라우드나 서비스 쪽으로 좀 전환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IBM, 오라클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또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크 내에서도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그 업체들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인 IT 업체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도 상무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게 7월 7일자 보고서네요. 네. 네, 3일 됐는데 제목이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이 그렇게까지 쉬는 네. 기미는 안 보여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요약 좀 부탁드리고 쉽니까? 사실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의견도 좀 많긴 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쉰다라는 거는 네. 주가가 뭐 엄청 조정을 세게 받는다 이런 네.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조금 쉬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의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이런 이제 순환매 과정에서 지수의 상승세는 약간 좀 정체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이 아니라 약간 지수는 정체되는 가운데 못 올라온 업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의미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계속 공부만 하는 애들이 늘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쉴 때 쉬고 놀 때 노는 친구들이 또 주가 그 성적이 좋은 것처럼 이게 그 주도주라는 어떤 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약간 좀 쉬었죠.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또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자료는 좀 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의외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또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찜찜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5월달 이후에 한국 시장을 사고는 있는데 네.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뭐 연속 매도 이런 게 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루하루 이제 크게 사는 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어지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때 흔들릴 때는 네. 개인 매수가 이제 네. 지수를 떠받쳐주고 이런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사는 것도 보면 음. 되게 선별적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뭐 저희가 이제 뭐 상법 개정이니 또 뭐 그 이번 달에 이제 세제 개편을 앞두고 뭐 배당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 뭐 분리 과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자사주 도입과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뭐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기대가 국내 시장 내에서는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당장 어떤 그 매수세로 딱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확실히 조금 더 숫자가 찍히는 업종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실적이 좋은 업체들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업체들은 또 약간 좀 빼는 것 같고 그래서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가 쉽진 않아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번 장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엄청 소극적이고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좀 까다롭게 들어온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6월 한 달 동안에 그 고객 예탁금이 거의 한 10조, 12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사실 6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가 오히려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 때는 사시는데 또 팔기도 많이 팔아서 어떻게 보면 그 예탁금에 돈은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주식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그냥 뭐 대기자금인가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대기자금. 대기자금으로. 그러니까 오. 지금 시장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네. 조정을 보이면은 네. 주식을 사고요. 네.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은 좀 덜 사고. 그래서 좀 현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훨씬 똑똑해지셨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시장이 잠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주춤하는 거지 크게 조정은 잘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좀 단단해진 감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수급 얘기도 좀 해주셨고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도주 섹터 얘기할 때 물론 뭐 주춤했던 것도 있겠지만 조선, 방산, 원전은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 때도 사실 그때도 우리는 외국인이 사실 보면 다 판 게 아니다. 삼성전자를 판 거다. 이런 얘기 상당히 네. 좀 많이 했는데 반도체가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이끌어주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시장의 국내 시장의 예전과는 좀 다른 판도 변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긴 관점에서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이제는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서 좀 탈출할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끌어가는 장에서는 지수는 좋은데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반면에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하거나 멈칫할 때 오히려 이제 뭐 시가총액 2등에서부터 한 30위간의 어떤 주가가 더 활발한 수 네. 있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 팔아서 여러 개를 더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서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인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의 구조 측면에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수출 산업, 그 대한민국의 가장 간판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물론 하이닉스가 엄청 잘하긴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보다 뭐 자동차보다 뭐 요즘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의 구조가 또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만 이렇게 목숨 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저희가 이제는 그 외국에 갔을 때 뭐 K 뷰티니 뭐 K 컬처니 이런 걸로 한국을 알지 뭐 삼성전자 물론 잘 알지만 뭐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한국을 더
가깝게 아시는 분들은 K컬처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주식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계속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쉴 때도 다른 업종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요 환경 자체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점이고, 이게 길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 환경 변화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업종이나 기업들이 너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종합해서 현재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그 위험 자산 비중을 약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든 뭐 저희든 뭐 중국이든 어쨌든 그 최근 들어서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보다는 분명히 위험자산,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가고, 네. 특히 이제 7, 8월에, 특히 이제 저희 국내 시장은 6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르긴 올라도 6월만큼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쉴수록 또는 조금 주춤할 때 계속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씩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내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서비스 쪽으로 좀 집중하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피할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금융 쪽, 네. 은행이나 증권 쪽은 여전히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은 좀 계속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